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77강 위치 결정 치구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수상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위치 결정 치구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투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케이스 규격 및 제도 기획, 원단면도, 암나사, 조립구멍, 못따기 등에 대한 작성 방법 설명드리고요. 치수, 일반 및 끼워 맞춤 공차 각각 작성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캐드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신 요로 여기 있는 내용 이상을 사용할 거고요. 특이사항 내용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소 내용 확인해서 이제 부품에 적용해서 정확하게 제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앞나사가 포함된 원단면도 제도할 때 앞나사 안찌름까지 해칭으로 단면 표시하도록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아래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이고요. 오른쪽은 도면 양식입니다. 도면 양식은 CAD 파일 DWG로 제공할 거고, 왼쪽에 보시는 이 도면은 PDF 파일로 제가 제공하도록 할게요. 표제란하고 부품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표제란이고 여기가 부품란입니다. 표제란 쪽 보시면 오토캐드 실무 도면이 1대1로 그려져 있고 삼각법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부품란 보니까 이게 위치 결정 치구라고 하는 부품 이름이고요. SM45C 재질이고 수량 1개입니다. 주소 내용에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가 아마 있는 것 같은데 C1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못따기는 C0.2에서 0.3으로 하라고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면상으로 그릴 땐 가공에서는 2번을 표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면으로 표현할 땐 1번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가공할 때는 2번만 표현해주고,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도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일반 못따기 C0.2하고 0.3 같은 경우는 도면에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C를 이제 잡으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 이게 그리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셨죠? 지금 여기 지금 못따기를 제가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는 못따기를 제가 빼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이쪽은 좀 뺄게요. 네, 이건 좀 빼고 보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못따기 일반 도시대구 지시 없는 못따기는 여기만 있다고 좀 이해하시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남나사 탭 부분에도 못따기가 있지만 이건 못따기 표현을 좀 다르게 할 거예요.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원본이고요. 자, 요거 가지고 도면을 제도할 텐데, 여기가 이제 정면도고, 이거 평면도라 보시면 되죠.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이게 이제 원단면도, 전단면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요건 평면도입니다. 네, 보시듯이. 깜나사라고 하는 부분은 M6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암나사고요. 그리고 이게 암나사의 단면으로 본 표시는 이렇게 보겠지만, 안찌름은 외형선이고, 요 골찌름은 가는 시선입니다. 여기 이제 평면상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아마 이해하시죠? 앞나사 이렇게 나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나사 같은 경우는 한쪽을 이렇게 터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해칭이 또 여기 있고요. 아까 주소상에서도 제가 해칭 말씀드렸는데 해칭은 안찌름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앞나사 그 해칭이 잊지 마세요. 대체로 시험 볼 때 어떤 분들은 이 선을 이 안에 넣지 않고 제도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면상에서는 공차가 H7 공차가 이게 하나 있고, 이게 이제 끼워 맞춘 공차. 여기 높이 22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일반 공차죠. 숫자 공차로 되어 있는 형상의 도면입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지금 이게 한편으로 이거 중심 기준이 위아래가 대칭이라서 반만 그리고 대칭기호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대칭기호 안 넣고 이렇게 전체를 그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 도면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면 되고, 주소 내용은 제가 여기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구나라고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형상은 어려운 형상은 아닙니다, 그죠? 도면 해독을 좀 먼저 했고, 규격을 좀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니까 평면도를 먼저 만들어도 뭐 크게 어디를 먼저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저 평면도부터 먼저 만들게요. 내가 어디를부터 먼저 만들까를 고민한 게 바로 이제 제도 기획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 어떤 도면을 그리시든 어떤 일이 설계를 시작하시든 간에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롯데고 그냥 바로 그린다고 해서 그게 딱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좀 그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X라인이라고 하는 명령 이용할 거고요. 잠깐, 자, 지금 우리 실무 과정 177강입니다. 그죠?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제가 오토캐드 단축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할 거예요. 이 단축키 관련 설명은 오토캐드 2D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토캐드 2D 강의 이걸 들어야 적어도 캐드 단축키는 다 떼고 오는 거예요. 그걸 떼고 자격증을 공부하시든 실무를 공부하시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토캐드 2D 강의, 기초 강의 꼭 들어주십시오. 자, X라인 이용해서요. 여기 콩 찍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여기 센터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C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이라는 소리는 지름이 여기 17이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C 엔터 주시고요. 여기 콩 찍고 D 엔터 17이라고 줄 거고요. 저는 얘 두 개를 카피, 복사를 하겠습니다. 카피 이용해서 여기 콩 찍고 오른쪽 방향 두고 이거 25라고 줄게요. 그렇게 되면 25가 되면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은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5가 될 거고 여기 끝과 끝은 42가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기 지금 참고 치수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여기 밑에 보면 17파이라고 하는 어떤 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다 포함되게 되면 맞죠? 여기 17 써 있으니까 이 치수를 우리가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치수죠. 근데 얘는 이렇게 표시해 주면 괄호치 참고 치수 아닌 걸로 해주면 중복 치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참고 치수를 뭐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여기 선상에서는 치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평면도를 먼저 그렸고요. 그 다음에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4분점하고 4분점 이어주고 또 4분점하고 4분점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됐죠?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여기 양쪽 잡으시고 요거 지워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자, 평면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자, X라인 이용해서 바닥에다가 선 하나 긋겠습니다. 저는 여기 바닥에 선 그린 걸 요 밑바닥으로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자, 보고 단차가 10이고 22예요. 그죠? 옵셋으로 11이라고 주고 얘 하나 띄우고 얘 하나 더 띄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22의 절반이 11이니까 11을 옵셋 두 번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X라인 이용해서 이 끄트머리 4분점을 여기 그냥 당겨 놓고요. 됐죠? 선이 이렇게 끊어지죠? 자, 여기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렇게 하나 일단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렇게 하나 끊어주시면 위쪽이 완성됐고요. 자, 그 다음 또 올라가다 보면 여기도 17파이가 돼 있죠. 옵셋으로 17 나누기 2라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을 이렇게 당겨 오셔도 됩니다. 저는 17 나누기 2로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에 경계 잡으시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고 여기도 요거 경계 잡고 이렇게 끊어주시면 형상이 잡혔죠. 네, 형상이 잡혔습니다. 여기도 선 끊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트림으로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줬습니다. 컨트롤 저장 한번 해줬고요. 자, 근데 제가 선을 정리하면서 요 선은 안 건드렸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혹은 기준에 해당하는 이 선은 일단은 제가 선을 좀 건드리진 않았어요. 혹시라도 이제 이런 선들이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몰라서 중심선하고 어떤 그리고 기준선 같은 경우는 그죠? 제가 좀 선을 정리를 좀 마지막에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트림 기능 이용하셔서 밑에 있는 요 선을 먼저 정리해 주시면 형상이 좀 잡힐 거예요. 됐고 안쪽 지름이 12파이라고 써있죠. 요거는 C 엔터 치고 위쪽에다가 콩 찍고 D 엔터 12파이라고 준 다음에 X라인으로 선 땡겨 오셔도 이것도 편할 것 같아요. 됐고 트림으로 요거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주시면 되겠죠. 위아래로 아까 이게 C5 따위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C1, C1 도시되고 지시 없는 거.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트림으로 양쪽 잡고 이걸 틀 거예요. 이걸 먼저 터놓고 여기 못 따위를 줄 겁니다. 그래야지 선이 다 안 날아가요. 그냥 잘라버리면 이게 다 날아갑니다. 저는 이제 기본값이 저는 모서리 저는 트리밍의 기본값이 자르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챔퍼 D 엔터 1 엔터 엔터라고 주고 요거 C1 주고 여기도 C1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여기만큼 요만큼 잡아서 이 끝까지 가지 마십시오. 요만큼 잡아서 요거 밀어 할 겁니다. 그럼 저 반대편도 그려지겠죠. 네, 요게 낫겠죠. 자, 조인 명령 이용해서 J 엔터 얘하고 얘 찍어서 붙이고 요 밑에 있는 선은 이게 연속 무한대선이기 때문에 조인으로 아마 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하고 여기도 이제 밑에 있는 요 기준은 이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인 기능 이용하고 얘 찍고 얘 찍어서 선 이어주시고 라인 명령 이용하셔서 못따기의 시작 혹은 끝부분들 선 다 연결해 주시면 그죠? 이쪽 구멍 쪽은 다 완성이 됩니다.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여기 완성됐고 왼쪽에 가보면 여기가 탭구멍 M6에 해당하는 미터 가는 나사입니다. 여러분 M6이라고 하는 게 이제 메트릭 즉 미터 나사를 쓰죠. 우리나라는 뭐 미터 나사를 쓰겠죠. 다른 나라는 뭐 인치라를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뭐 미터 나사를 특이한 경우 아니고서는 다 미터 나사겠죠. 자, 미터 M6이라고 하는 건 그냥 바깥 지름이 6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이거만 가지고 여기 나사를 표현해 주면 나사가 보통하고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요. 미터 가는 나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M6, M5, M10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미터 보통 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나사가 아니라. 그럼 이 도면상에서 M6이라고 하는 건 미터 어떤 나사입니까? 보통 나사로 이해하셔야겠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미터 보통 나사입니다. 만약에 가는 나사로 표현하고 싶다면 여기에 피치 값이라고 해서 곱하기 얼마라고 피치 값을 표현해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 도면상 지금 이 원본 우리가 여기 봐야 되는 이 원본 도면상에서는 미터 뒤에 피치 값이 없으니까 미터 보통 나사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미터 보통 나사니까 여기 골지름에 해당하는 건 이제 6파이라고 이해되는데요. 이 안지름에 해당하는 요 지름은 그죠? 여기 선상에서 표현이 안 돼 있죠. 맞아요. 얘는 규격집을 보고 우리가 제도해 줘야 됩니다. 규격집에 가보면 미터 보통 나사. 요 규격집은 KS 규격집이고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용 규격집입니다. 요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KS 규격집, 뭐 규격 이렇게 치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참고했습니다. 나사가 M6이라고 써 있죠. 피치가 미터 보통 나사일 땐 1이래요. 뭐 그건 알겠고, 앞나사 기준에 골지름이 6 있고, 그죠? 그건 얘기했고요. 앞나사 지름의 안지름이 얘는 4.917이에요. 요 라인 쭉 따라가 보면 4.917.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917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하려면 사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 절반을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1이면 0.6이죠. 10분의 1 정도 나누어 없앨만 해주셔도 사실 그게 표현 상으로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좀 FM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우선 이쪽에서 옵셋으로 6 나누기 2로 해서 절반을 하나 옵셋 해주고요. 요거 우리 절반 그린 겁니다. 요거 중심선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중심에 요거 지금 하나 옵셋 하신 거예요. 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심에 4.917이라는 숫자 기억하시죠? 4.917입니다. 이게 안지름에 해당하는 지름값이죠. 반만 그리는 거니까 이거 나누기 2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옵셋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옵셋에서는 소수점이 소수점 나누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각각 1000을 곱해요. 그러면 분자가 4917이 되고 분모는 2000이 되겠죠. 맞아요. 옵셋 4917 나누기 2000으로 하고 얘 중심을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줍니다. 이해됐고, 트림으로 좀 양쪽 트리밍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앞나사는 특성상 골지름에 해당하는 이 라인은 가는 시선 그려주셔야지 돼요. 아이고, 가는 시선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못따기는 여기 C1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는 못따기 좀 다를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C1로 표현 안 하고요, X라인 이용하고 A에 각도를 주고 45도 선을 만들고요, 요 선의 십자 끝을 여기 골지름 끝부분에 콩 찍어요. 그럼 여기 45도 선이 생기겠죠. 어차피 C잖아요. 이것도 트리밍으로 이렇게 끊어주면 C 형상이 나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이것도 저 반대편도 있을 거니까 미러 기능 이용해서 중간점에서 밑에 하나 만들어주고 트리밍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미러 여기 찍고 여기 찍으셔서 미러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못따기 시작과 끝부분을 각각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M6에 해당하는 표시가 끝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평면도 가서 이제 선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도 가면 여기 앞나사 탭 구멍 표시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지금 치수가 없지만 밑에 있는 선 땡겨오면 되는 거죠. 맞죠? 추상이니까요. 그래서 요거 추상으로 선 땡겨오면 됩니다. X라인 이용해서 이 바깥쪽 선 클릭하고 위로 하나, 그 다음에 안쪽 지름 쪽 하나 생각하고 여기 위로 하나. 자, 라인 C 엔터 콩 찍고 여기 원 하나, 또 콩 찍고 여기 원 하나고요. 요거 아까 지금 골지름에 해당하는 선은 가는 시선이었죠. 자, 그러면 매치 프롭 기능이 있잖아요. MNT 치시고 요거 원본 클릭하고 요거 4번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상 없고, 요거 지우시고 브레이크 BR 명령을 쓰셔서요, 여기 찍고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C로 저장해 주시고. 되셨나요? 되셨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근데 이 도면 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 느껴지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C 못따기가 여기 표현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표시되고 지시 없는 C 못따기도 사실 여기 원이 한 개 더 들어가 있으면 바래죠. 더 넣어도 크게 상관없고요. C 못따기가 선이 하나 더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선이 없어도 좀 괜찮을 만한 이유가 여기서 이 온단면도상에서 이 C 못따기 형상이 다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평면도상에서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 C, 그러니까 못따기 끝자락에 해당하는 그 선이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꼭 안 넣어야 됩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생략도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여기서 옵셋으로 그냥 1mm 정도로 선 한 개 더 넣어 주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건 제 판단이라서 저는 없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온단면도상에서 표현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사실 어차피 이게 위치 결정 치구라고 하는 이 부품을, 그죠? 우리가 얘를 이 도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도면 가지고 제도하고 제작하고 조립하고 뭐 완성품 만드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보고 이제 가공을 할 테죠. 가공 맞죠?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부품 자그만한 거니까. 그럼 얘를 가공을 한다 치면 이 평면도만 보고 가공하지는 않아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전체적인 치수를 보고 전체적인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가공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쵸, 됐죠. 그러면 이제 품질 검사, 완성 검사할 때도 당연히 여기 못다기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탭에 못다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테잖아요. 그래서 도면 전체적으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다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또 부연석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 중심선 이어야 하는 것들은 들어가셔서 레이어 상에서 중심선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브레이크 명령 이용하셔서 선을 좀 끊어주시면 되죠. 적당히. 여기도 적당히 끊어주시고, 여기도 적당히 끊어주시면 돼요, 선을. 지금 이렇게 하는 작업을 저는 선을 정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선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그 다음에 여기 적당히. 자, 그 다음 정면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하나가 있죠. 그 다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네. 자, 되셨으면 이거 지우시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들은 이레이저로 다 지우셔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취소 넣기 전에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취소 넣기 전에 형상이 다 이상이 없는지. 해칭 빼놓고는 다 들어갔어요. 해칭 제일 마지막에 할 거거든요. 지금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위아래 입구 쪽, 구멍 입구 쪽에 C 못따기, 도시대고 지시 없는 못따기 1 넣어준 거 있고, 평면도 형상돼 있고, 아, 됐네요. 자, 그럼 해칭 넣고, 이제 치수 넣고, 기타 등등 하면 됩니다. 해칭은 H고요. 안시 31번을 쓸 겁니다. 요거고, 해칭은 기본적으로 여기 해칭 들어가고, 여기 해칭 들어가고, 여기 해칭이 들어가고요. 원단면이니까. 그리고 이거 확대하셔서, 여기 안찌르면 여기까지는 다 해칭을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요거까지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면도부터 치수 한번 넣어볼까요? 그렇게 치수가 어려운 치수는 없습니다. 자,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끝점 찍어서, 요 치수선하고 요 외형선 사이에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첫 번째 치수는. 요 정도 간격. 자, 그 다음에 여기 M6에 해당하는 여기도 끝자락 찍어서 이렇게 지름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여기도 약간 위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전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도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들어가는 간격. 자, 여기는 지름이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름으로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간격. 자, 밑에는 안찌름이네요. 안찌름 찍을 때 이거 조금 실수하시는 분들이 C 못따기 끝부분을 이렇게 치수 넣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 못따기는 못따기로 대로 끝난 거고 C 못따기가 시작된 부분을 찍어서 지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치수 다 들어갔고 평면도상의 치수도 몇 개 없습니다. 자, 여기 DRA라고 하는 반경 치수로 여기 콩 찍고요. 반경을 넣는 게 아니라 괄로, 그러니까 참고 R로 집어넣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M이라고 하는 M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딜리트 키로 치수를 좀 지울 겁니다. 딜리트 키 누르고 괄로 열고 대문자 R에 괄로 닫고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고 누르고 하나 R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치시고 센터하고 센터 사이의 거리는 25mm고 요거 하나 넣어주시고요. 간격이 좀 좁을 듯한데 일단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2mm다, 그죠? 간격 되네요. 자, 여기도 M 텍스트로 들어가셔서 괄호 치수 열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괄호 열고 방향키로 괄호 닫고 방향키 누르시면 왔다 갔다 합니다, 커서가. 자, 그래서 치수 또 하나 더 주시면 되고 DLI 엔터 치시고 여기 끝하고 위에 끝 찍으셔서 요거 17이라고 하나 넣으시면 되겠죠. 요 라인은 요 밑에 라인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화살표 끝점에다가 잡아주시면 자리를 똑같이 잡을 거예요.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가 다 들어갔죠? 이상이 없이. 치수가 많지도 않네요. 그쵸? 자, 여기는 M 치수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M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 더블 클릭으로 들어간 건 에디터로 들어간 거예요. 대문자 M입니다. 그래서 편집 닫고. 얘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요거 클릭하셔서 중간에 삼각형 찍어서 위치 하나 좀 옮겨주고요. 이 파일 기호가 하나, 두 개다, 그죠? 두 개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긴 한데 요거 그냥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요. 치수 바로 바꿀게요. %C 적어주시면 됩니다. %C가 특수기호상으로는 이게 파이 기호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도 넣어야 되는데 %P라고 주시면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됩니다.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D라고 하는 거는 각도의 도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이 도면상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자, 어쨌든 파이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C라고 주시고 문서 편집 닫고. 근데
요거 지금 이거 상에서 우리가 수정한 거잖아요. 요거 매치 풀업으로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경로. 얘 원본이 4번으로 여기 복사가 안 됩니다. 그죠? 특성창에서 만든 이 파이 기호들만 복사가 돼요. 얘는 더블 클릭으로 그냥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기호가 1개, 2개까지는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만드는 게 편한데 뭐 3개, 10개 이렇게 돼버리면 매치 풀업 기능 이용해가지고 서식을 복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C라고 주고 그래서 편집 닫아주시면 됩니다. ESC 누르고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끼워 맞춤 공차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대문자 H7입니다. 구멍에는 대문자 씁니다. 커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 그래서 편집 닫고 그 다음 요거 22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는 숫자 공차 들어가 있죠. 커서 뒤로 보내고 %P 0.1 드래그로 요만큼 잡고 상단에 폰트를 3.5가 아니라 2.5로 좀 낮춰주십시오. 여기 있는 취소하고 공차는 좀 숫자가 크기가 달라야지 눈에 보이죠. 너무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고 취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하고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일단은 형상은 아까 봤으니까 됐고 취소만 그죠? 빠진 부분 없죠? 네, 없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있는 걸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실무 177강 위치 결정 지구 부품 도면 해동 및 도면 제도 수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고 케이스 규격하고 제도 기획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면서 했고요. 교육집 찾아봤고 오늘 M6에 해당하는 미터 보통 나서 찾아봤죠. 원단면도 하고 앞나서 어떻게 표현되고 못따기 넣는지 그 다음 조립구멍 아까 12파일짜리 구멍 어떻게 표현했는지 거기도 못따기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넣고 일반하고 끼워 맞춤 공차 각각 어떻게 넣는지 말씀드렸고요. 특이사항은 주소 내용 보시면서 꼭 우리 작업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앞나사가 포함된 원단면도에서는 앞나사 안찌름까지 해칭 단면 표시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드렸어요.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